네, 저번 시간까지는 중성지방과 인지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 구조가 조금 다른 고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는요, 중성지방이나 인지질과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고리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리는 육각고리가 3개 있고 오각고리가 하나 붙은 형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거란 거죠. 여기서 참고로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란 단어를 보면 끝에 무슨 오이드, 이드 이런 식으로 끝나죠. 이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이드, 무슨 오이드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아니면은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끝나죠. 이렇게 오이드나 이드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다 집합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란 이 단어를 보고도요, 이게 하나의 물질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4개의 고리 구조로 된 화합물들을 지칭하는 게 다 스테로이드라는 집합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물을 공부하실 때요, 이렇게 육각고리가 3개 존재하고 오각고리가 이렇게 하나 더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들을 보면 아, 이거 다 스테로이드 계열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중에서요, 이 고리의 한 부분에 이 히드록실기 OH가 이렇게 달린 이런 분자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애들은 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올이 알코올에서 온, 알코올 히드록시기에서 올이란 단어가 온 거죠. 스테로이드인데 알코올이 하나 달렸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스테롤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스테롤의 예시가 이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 분자를 보면 육각고리 3개, 오각. 그러니까 이 자체는 스테로이드고 여기 알코올, OH가 하나 붙었죠. 대표적인 스테롤이 동물에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요, 이 스테로이드란 단어는 엄청 큰 집합적인 개념이다. 육각고리 3개랑 오각고리 하나면 다 스테로이드다. 그리고 그러한 스테로이드 중에서 OH기가 하나 달린 애들을 스테롤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이 스테로이드 고리에 OH기가 추가적으로 있는 애들만 스테롤이고, 이 스테롤들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동물에 존재하는 스테롤을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스테롤 중에 하나다. 동물에 존재하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지금 동물세포들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주 관심사는 이 콜레스테롤,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형태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글로 적어놓은 게 콜레스테롤의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기능을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막, 동물 세포막을 직접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막을 직접 구성하면서 막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는요,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전구체, 프리커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담즙산과 담즙염을 합성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쓰이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죠. A, D, E, K 이렇게가 지용성 비타민인데 그 중에 비타민 D를 만들 때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재료가 된다 돼 있죠. 자, 이 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알도스테론, 코티졸, 이게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모양을 한번 보면은 어떤가요? 콜레스테롤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다 공통적으로요, 콜레스테롤과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고리를 이렇게 4개 가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고리를 백본으로 해서 이 주변부의 부위만 살짝살짝 달라지면서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자, 뒤에 생리학 파트 가서 이제 호르몬을 다룰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이 방법 중에 하나로 이 호르몬이라는 걸 사용하죠. 혈액으로 분비돼서 먼 타겟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펩티드계 호르몬이 있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티드계 호르몬이란 거는 단백질을 결국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호르몬들은 단백질이 아니라 이 스테로이드로 된 호르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많은 경우는 호르몬들은 대부분 펩티드계 호르몬이긴 한데요. 이 펩티드계 호르몬은 단백질이니까 물과 잘 녹죠? 친수성이 있다. 수용성이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물과 잘 녹으니까 이제 수용체를 사용할 때도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사용하죠. 세포막 수용체를 사용한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물을 싫어하죠.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포막 수용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바로 세포막을,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을 바로 이렇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 세포막 자체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막에 있는 수용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 수용체 혹은 이걸 핵 수용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세포질 핵 수용체를 사용한다. 세포 안쪽에 있는 수용체를 사용한다. 생략 파트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이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 호르몬이 있고요. 또 부신 피질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호르몬이란 건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도 있죠. 부신에는 이제 부신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죠. 그 중에 이 부신 피질 부위, 부신의 겉부위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도스테론이나 콜티졸 이런 각각의 호르몬들의 기능은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 우선 지금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하면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성 호르몬이랑 부신 피질 호르몬 이 각각의 호르몬들의 이름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전구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세 가지 전구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이 막을 직접 구성하면서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있다 했을 때요. 이 막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지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유동성이 있는 거는 좋은데요. 이 유동성이란 게요. 온도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아래쪽에 제가 넣어놓은 이 그래프를 같이 보면요. 이 가로축은 온도고요.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 세로축에 플루이디티, 그러니까 막의 유동성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뭐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유동성이 올라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막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막의 유동성이 원래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동물세포 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 그랬죠. 제가 빠르게 살짝 그려놓으면요. 이 동물세포 막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콜레스테롤들이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에 콜레스테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막을 구성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면 인지질 세포막의 유동성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이디티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버퍼란 게 뭐죠? 이제 pH가 변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죠. 이 경우는 pH는 아니지만요. 이런 막의 유동성이 변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 이 변화의 폭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써 있는 걸 한번 같이 보면요. 동물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콜레스테롤은 온도에 따라 막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그래서 낮은 온도랑 높은 온도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각각 살펴보면요.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막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인지질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있게 되면 그거를 억제한다. 막을 덜 유동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도 이게 소수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질들이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고 확산되려고 할 때 이 콜레스테롤들이 옆에서 이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 잡아준다. 지나친 움직임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낮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인지질 지방산의 이동성이 감소해서 유동성이 줄어들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이때 존재하게 되면 인지질 지방산 사이의 상호작용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유동성이 감소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그게 좀 덜해진다는 거죠. 세포막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란 게 원래 있다. 가로축을 기준으로 유동성이 있는데 온도에 따라 그 유동성이 변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막의 유동성은 증가를 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세포막이 결정화돼서 유동성이 감소를 하는 게 원래 그렇다. 근데 실제로 동물 세포에는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한다.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온도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 덜어주고요. 이 낮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정화되는 것을 조금 상쇄시켜준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존재를 하면 유동성의 변화의 폭을 줄여준다. 항상 일정한 상태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질의 큰 카테고리 4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알아봤죠. 스테로이드는 육각고리 3개에 오각고리 하나가 있는 이런 구조들을 다 스테로이드라 부르는 집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것을 콜레스테롤이라 했죠. 이 콜레스테롤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우선 세포막을 직접 구성하면서 막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막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했고요. 또한 다른 물질들을 만드는 전구체로 활용한다 했죠. 전구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담즙염이나 담즙산을 만드는 데 쓰이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고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소수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인데 부신 피질 호르몬과 성 호르몬 이렇게 크게 2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